여기 두 명의 젊은 미국 기자가 한국을 방문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생고생만 골라서 지방 시골을 찾아다니며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최첨단 기술로 유명해진 강대국 한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포장된 한국의 이면인 시골의 어둡고 가난한 부정적인 모습 찾기라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ABC 뉴스의 기자 사라입니다. 저희 보도국에서는 이번에 세계 속의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에 누구에게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화려한 앞면이 아닌 어쩌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뒷면을 취재해보자라는 취지로 한국의 수도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와 시골을 랜덤으로 골라 답사하여 그곳에서 경험하고 느낀 그대로를 여과 없이 특집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평소 한국의 엄청난 발전에 대해 수많은 방송사가 다뤄왔기에 이번에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어쩌면 한국이 숨기고 있을지 모르는 어두운 면을 낱낱이 밝혀내 다른 해외 방송사가 전혀 취재하지 못한 특종을 만들 수도 있다는 흥분과 기대감에 저는 가장 먼저 지원을 했지요. 긴 추장이라 2인 1조의 취재팀 구성이 필요했는데 추가 지원자를 찾았는데 의외로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제비뽑기식으로 결국 한 명이 뽑혔는데 그게 에밀리였어요. 둘은 서둘러 한국으로의 항공편을 예약했고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들러볼 두 곳의 지방 도시에 대해 논의했어요. 에밀리와 저는 처음부터 의견이 많이 삐걱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우리는 추첨으로 두 개의 도시를 골랐죠. 그 두 개의 한국 도시는 각각 부산과 안동이었습니다. 와, 드디어 첨단 기술의 나라 이면을 직접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들떴죠. 그런데 출장 동료가 에밀리라는 사실은 솔직히 너무 불편했어요. 에밀리는 우리 팀에서 제일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소문난 기자예요. 늘 혼자 다니고 팀 회식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죠. 아,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한국을 다녀오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의, 뭐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래도 에밀리의 실력만큼은 정말 출중하거든요. 카메라 감각이 뛰어나서 편집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출국하는 날,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에밀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에밀리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말더라고요. 아, 역시 말이 없구나 하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저는 어색한 공기가 너무 싫어 뭐라도 말을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에밀리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니 말을 걸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에밀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에밀리는 황급히 전화를 받더니 자리를 피해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궁금함이 생겼지만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에밀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과 초조함이 묻어 있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과 염려가 절로 들더라고요. 에밀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할 때마다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당장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에밀리의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이제 말을 걸어볼까 하고 생각하며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걸 봤거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못 본 신용을 하고 자는 척을 했어요.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이 지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에밀리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에밀리,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라,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가 분명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혼자서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딸이 아파서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딸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다녀왔대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돌봐주시고 계시지만 그게 너무 걱정돼서요. 저는 그제서야 에밀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파왔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힘든 일도 하는 게 얼마나 고될까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에밀리,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내고 있었다니. 그때부터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였어요. 에밀리의 딸 이야기, 그녀의 힘든 일상에 대해 들으면서 오해가 많이 풀렸죠.
에밀리를 그간 내가 오해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를 나와서 본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시설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단박에 눈길을 끌었죠. 역시 기술 최강국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도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화려한 이면 뒤에는 한국도 반드시 어둡고 비참한 면이 있을 거니깐요. 과연 한국의 진짜 참모습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사람들의 삶에 더 관심이 생겼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부산행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까 기대가 됐죠. 에밀리도 다행히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 출장이 에밀리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하고 바랬어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자, 이제 진짜 한국을 만나러 가볼까요? 제가 말했어요.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가보죠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본격적인 한국 취재가 시작됐어요. 첨단 기술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여행이요. 부산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날씨가 좋더라고요.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바다 냄새가 확 끼쳐왔어요. 서울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 같았어요. 우리는 바로 부산 해운대 너머의 기장이라는 작은 어촌마을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부산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멋지더군요. 마을에 도착하니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를 재밌다는 듯이 쳐다봐 주셨어요. 다들 햇볕에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넘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할머니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어서 오이소 어디서들 오셨는교? 멀리서 온 것 같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마을 회관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해녀 문화에 대해 처음 만날 수 있었어요. 해녀분들의 생활과 바다속 물질의 경력을 보고 나니 정말 놀랍더군요. 우리도 한번 해녀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할머니들이 깔깔 웃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라 체험해보고 싶은갑네. 얕은 물에만 함들어가 보이소. 우리는 곧바로 해녀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해녀복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몸에 딱 붙는 느낌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요. 바다로 나가기 전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할머니 같아 보였어요.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드디어 바다에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몸에 닿자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다들 즐거워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바닷속으로 머리를 넣어보니 수중 세계가 정말 아름답더군요. 할머니 한 분이 전복을 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해 보였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물 밖으로 나오니 할머니들이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에 인자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드시 보이소.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관으로 돌아와 따뜻한 미역국을 먹었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끓이신 국이었어요.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힘든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언제든 바다가 보고 싶으면 다시 오이소. 우리는 맨날 여기 있으니께.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할머니들이 선물을 주셨어요. 직접 말린 미역과 전복이었어요. 그 정성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울먹였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할 택시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나와 손을 흔들어주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창밖으로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요. 부산에서의 첫 경험과 기억들이 너무 강력하게 새겨졌어요. 해녀 할머니들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어요. 화면 속 할머니들의 웃는 얼굴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에밀리에게 물었어요. 이건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오늘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지 않나요? 그녀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오늘의 경험을 어떻게 담아낼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단순한 취재가 아닌 그분들의 삶과 문화를 잘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늦게까지 기획회의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바로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해녀 할머니들이 생생하게 다시 또 기억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 기록해 놓고 싶었어요. 정말 이상한 건 글을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일어나 제 모습을 보고는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울고 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제 부산에서 만난 분들이 해녀이기에 해녀에 대한 조금 더 전문 지식이 필요했어요. 해녀 박물관에 가서 더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죠. 박물관에 도착하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해녀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박물관을 둘러보며 해녀의 역사를 수집했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했는지 더 상세히 알게 되더군요.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데 박물관 관장님이 감사하게도 시간을 내어 주셨어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취재를 오셨다면서요?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이소. 박물관 관장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관장님과 가족분들도 마침 해녀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더군요. 이야기 속에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해녀로 사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무지하게 힘들지에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엄청실이 컸으에. 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삶이란 게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관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이야기 미국에도 잘 소개해 주이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참 좋겠으에. 그 말씀에 저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에밀리와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기사의 방향을 잡아갔어요. 기장을 방문한 기사로는 해녀 문화의 가치와 그들의 강인한 정신을 중심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좋은 점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쯤 되니 그냥 아몰라 분명 한국 시골을 찾아간 거고 봤으면 본대로 쓴 거지란 생각이 들더군요. 밤늦게까지 특집 기사의 내용들을 계속 써내려갔어요. 글을 쓰는 내내 할머니들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그분들의 미소, 주름진 손,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뿌듯했어요. 이 기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해녀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어요. 멀리 보이는 바다가 마치 할머니들의 품처럼 느껴졌어요. 그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어요. 다음 날이 밝자 에밀리와 저는 곧바로 안동이라는 도시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한국에서도 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양반 동네라고 하더군요. 최첨단의 한국의 모습과 전혀 반대가 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우연하게 선택된 도시이지만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에밀리와 손뼉 쳤죠. 안동 하회마을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할 때는 100년의 미래로 순식간에 가더니 한국의 안동에 도착하니 그 반대로 100년의 과거로 또 돌아가다니 한국은 마치 타임머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국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옛날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할아버지의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외국 기자 2명이 두리번거리니 할아버지는 우선 우리에게 천천히 걸으며 마을 구경부터 시켜주시겠다고 손짓하셨어요. 할아버지를 따라 마을을 걷는 동안 저는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돌담길, 초가지붕, 그리고 아름다운 강가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천천히 걸으시면서 마을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듯 했어요. 한국인에게 듣던 말투와는 또 다른 사투리로 추정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재미도 있더군요. 마을 입구에는 다행히 한글과 영어로 된 마을 소개판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600년도 넘었다 아이가.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보물이다.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전통 마을이 없거든요. 걷다 보니 한 집 앞에 모여있는 할머니들이 보였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 아가씨들 미국에서 온 기자들이라네. 내가 우리 마을 구경시켜주고 있다 아이가. 할머니들은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먼 데서 왔네 아가야. 배 안 고프나?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들은 저희 손을 끌고 안으로 이끄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낮은 천장과 구들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우리에게 전통 떡을 먹어보라고 한가득 꺼내셨어요.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자, 이거 이렇게 쌀가루 반죽해서 만드는 기라. 니도 힘 좀 줘서 눌리봐라. 할머니의 손짓에 따라 한번 떡 반죽을 눌러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옆에서 에밀리도 열심히 떡을 눌러보고 만들고 있었어요. 평소에 무뚝뚝하던 에밀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걸 보니 즐거웠어요. 조금 있으니 고소한 떡 냄새가 집 안에 가득 퍼졌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떡을 먹어보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에 입 안가득 행복이 퍼졌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제.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대이. 서로 배려하고 살아야 된대이.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실컷 떡을 입에 물고서 저희는 다시 마을 구경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마을의 대표적인 건물인 양진당으로 향했어요. 양진당 앞에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은 이 집의 후손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집은 우리 16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기라 그기 400년도 넘었다 아이가. 400년이 넘은 집에 아직도 사람이 산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양진당의 구조와 특징을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봐봐라 이 기둥이랑 석가래가 모두 나무로 만들었다. 못 하나 안 썼다 아이가. 나무와 나무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안채로 안내해 주셨어요. 안채에 들어서니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 방에서 과거 시험 공부를 했다. 선비들이 모여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대이. 이 공간에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차를 대접해 주셨어요. 향긋한 차 향기를 맡으며 마을의 옛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옛날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데 온 주민이 힘을 모아 제방을 쌓았대이. 할아버지의 구수한 사투리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푹 빠졌어요.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마을 뒷산으로도 한번 가 보자고 하셨어요. 여기서 보는 낙조가 제일 예쁘대이. 한번 보면 느그도 평생 못 잊는데이. 강 너머로 지는 해가 만들어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과 강물이 어우러진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이래가 사람들이 우리 마을 찾아오는 기야. 이거 보니까 느그도 마음이 편안해지제.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풍경을 감상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반딧불이가 나타났어요. 작은 빛들이 하나둘 모여 마을을 밝히는 모습이 마법 같았어요. 이런 거는 인자 한국도 도시에서는 절대로 못 본데이.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웠어요.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우리 마을의 장날이거덩 느그 꼭 한번 가봐레이. 오늘 하루도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특별해서 벌써 내일이 기대되더라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도 정말 놀라운 하루야. 이런 경험은 평생 처음이야. 에밀리도 저와 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맞아. 이곳에서의 시간이 마치 꿈만 같아. 우리는 서로의 감동을 나누며 걸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할아버지의 구수한 사투리, 할머니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어딘가에서 닭이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여기저기 맛있는 냄새가 나는 연기들도 피어오르는 것 같았고 미국과 전혀 다른, 심지어 서울과도 완전히 다른 이런 분위기가 좋더군요. 에밀리와 저는 안내를 받아 안동의 시골 장터를 찾아갔어요. 그곳은 정말 듣던 대로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을 팔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정겹고 따뜻해 보였어요.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여 오너라 어디서 왔노? 배고프제.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그만 웃음이 났어요. 할머니 앞에는 색색의 떡들이 가득했어요. 요것 좀 먹어보래이. 할매가 직접 만든 떡이데이. 저는 감사히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와,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엄지 손가락을 번쩍 올렸죠. 제 말에 할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에밀리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 보여 저는 걱정이 됐어요. 에밀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눈물이 계속 나고 멈추지가 않아. 한국의 할머니들을 보니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그냥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들 모두랑 함께 여기 안동에 있었으면 다들 얼마나 큰 행복함과 따뜻함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혹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걸까? 저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구성진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한 할머니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손짓을 하며 부르셨어요. 우리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매가 노래 한 자락 뽑아줄 테니
잘 들어보래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의 노래가 시작됐어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노래를 듣는데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보다. 에밀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음율은 그대로 전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만다우노? 너희들 무슨 일 있나?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희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에밀리가 할머니께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요. 할머니께서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착한 강아지,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나. 할머니의 포옹에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세상에 진짜 혼자인 사람은 없는 기라.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기라.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었어요. 맞다, 우리는 사실 전부 다 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기라. 힘들면 언제든 오이라. 할래가 언제든 맛있는 밥 해줄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에밀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왔어요. 할머니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듬뿍 주셨어요. 많이 먹고 힘내라 알겠지?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밀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저는 그동안 에밀리를 오해했던 것이 미안해 사과했죠. 미안해. 에밀리, 내가 그런 상황인 줄은 이전엔 전혀 몰랐어.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었어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시골에서 느낀 따뜻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시골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야, 에밀리.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곳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그 장터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닌 감사의 마음을 들고 말이에요. 할머니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혹시 어제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께서는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노래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눈물 대신 미소가 번졌어요. 에밀리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꼭 담아가기로 했어요. 단순한 취재가 아닌 우리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으로 말이에요. 에밀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이야기와 감동을 꼭 미국에도 생생하게 전하자. 그래, 살아, 이 따뜻함을 나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어. 그렇게 우리의 안동시골 장터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따뜻한 정이 가득히 넘치는 이야기 말이에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취재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사라와 저는 취재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면서 미국으로 송부했어요. 한국 시골의 감동적인 보석들이라는 주제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3부작으로 기획했는데 스크립트를 쓸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특히 그 시골 장터에서의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에밀리와 함께 울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 장면을 다큐에 넣을지 말지 고민했는데 결국 포함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눈물이 시청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으면 했거든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화면에 그대로 전달되면 좋겠어요. 촬영을 하면 할수록 이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아요. 첨단 기술의 나라,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곳 시골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달랐어요. 그들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자꾸만 마음이 녹아버리고 무장해제가 되었어요. 할머니들의 주름진 손, 할아버지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잊히질 않아요. 그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하나가 보석 같아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정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을 하면서 계속 울컥울컥해요. 이렇게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우리 미국인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 다큐멘터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뜨거운 감동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인지 모두가 알았으면 해요. 촬영을 마치고 귀국 일정을 정리하려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에밀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우리 조금만 더 있다 갈까요? 제가 장난처럼 말을 꺼냈어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갑자기 마구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처럼 미국행 티켓을 미루기로 했어요.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 템플 스테이를 해보기로 한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제가 봐도 저희가 한국에 푹 빠져버린 거죠.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의 정신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거든요. 절에 도착하니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졌어요. 산사의 고요함이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 같아요. 새벽 예불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너무 특별해요. 명상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네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아요. 이곳에서 만난 스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도 가슴에 와닿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런 경험,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버렸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나면 과연 미국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시청자들도 저희처럼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시골, 그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 된 것에 가슴이 벅차올라요.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나,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대한민국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